제 이름은 박순자, 아들을 홀로 키운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아들로 인해 다시 의미를 찾게 되었죠. 아들이 3살이 되던 해,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이 저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아침을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아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죠. 아들이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을 때 저는 그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언제나 응원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을 때 저는 마치 제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이제 아들은 성인이 되어 한 병원의 의사로서 자리 잡았고 저는 제 아들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한 마음으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진지한 표정에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궁금해하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이제 자기 인생의 동반자를 찾았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정말? 누군데? 언제 만났어? 저는 궁금증에 가득 차 물었습니다. 이름은 지영이에요. 같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주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의사인 우리 아들과 같은 의사와 결혼하기를 바랐던 제 바람과는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얼굴에 가득한 행복한 미소를 보며 저는 지영이라는 여성이 어떤 사람일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좋은 사람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며느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첫인상부터 며느리는 매우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부터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진심과 따뜻함에 끌렸어요. 예비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 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지영이를 무척이나 좋아하게 되었고 그녀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처음으로 느껴보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남편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자신의 가족을 이루고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친엄마처럼 따르고 저도 그녀를 딸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결국 사랑과 이해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행복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들을 위해 살아가지만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생 동안 아끼고 모아온 3억 원을 주며 이 돈으로 신혼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돈을 받으며 감사하다며 고개를 몇 번이나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혼 6개월 뒤 저는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의 명의가 우리 아들이 아닌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확인해 보니 며느리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말 저녁 며느리를 만나 사실을 묻자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으로 해두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저와 상의도 없이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야. 왜 나랑 상의도 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했니? 며느리는 제 말을 무시하듯이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그냥 명의 문제일 뿐인데.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참 예민하시네요. 그깟 돈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어차피 당신 아들과 제가 함께 살 집인데. 누구 명의가 됐던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지금 3억 주셨다고 집주인 행세하려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며느리의 태도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저로서는 그 돈이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와의 다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무시하며 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댁아들과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제발 신경 좀 끄세요. 그깟 3억이 뭐라고. 며느리의 말에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헌신해온 제가 간호사인 며느리에게 이런 대우를 받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을 허락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아들은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지영이 그런 여자 아니에요. 제가 잘 말해볼게요. 며느리는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우리 아들의 앞날이 걱정되었습니다. 혹여나 의사로 일하며 힘들게 번 돈, 모두 며느리에게 뺏기지 않는지 걱정이 되었죠. 그러던 중 아들은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신혼집 명의를 아내에게 준 이후부터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과 함께 며느리의 외도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한 지 3일째 되던 날, 며느리는 다니고 있는 수영 학원 젊은 수영 강사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 영상은 명백한 이혼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그런 며느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혼 소송을 진행할 시 신혼집으로 줬던 3억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아들과 상의하여 지옥의 복수를 하기 위해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외도에 분노하며 저와 함께 복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계획은 며느리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며느리에게 접근하여 지하철역 근처 상가 건물이 저렴하게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며느라, 근처에 상가 건물이 저렴하게 나왔는데 급하게 2억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더구나. 네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 며느리는 처음에 싫은 내색을 하며 거부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신혼집 담보로 대출받는 건 너무 위험해요. 저는 며느리를 설득하기 위해 더 다가갔습니다. 나중에 이 상가 건물 명의는 너 명의로 해줄게.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니? 지금 현금이 급해서 그러니 조금만 도와줘. 그제서야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차용증을 써야겠어요. 그렇게 해야 제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차용증을 쓰자는 말에 저는 의도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차용증이라니. 그럴 거면 이 건물 너한테 안 주고 우리 아들 줄란다. 이 건물만 해도 시세가 20억이 넘는 건데. 그러자 며느리는 태도를 바꾸며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신혼집 담보로 대출 받을게요. 저도 어머니 믿어요. 결국 며느리는 신혼집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현금 2억 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자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과 의심을 이용한 우리의 첫 번째 계획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계획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저는 며느리에게 더 큰 한방을 날리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않다면 며느리에게 더 큰 인생의 교훈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비슷한 방식으로 며느리에게 접근했습니다. 또 다른 상가 건물이 싸게 나왔는데 추가로 2억 정도가 필요해. 이번에도 신혼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줄 수 있겠니? 며느리는 이번에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가 나중에 죽기 전에 상가 건물을 며느리 명의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자 결국 동의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대출을 받아 2억 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점점 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외도하는 장면을 제 핸드폰으로 옮긴 후 저는 아들과 함께 며느리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만찬이라는 생각으로 고급 한정식 식당 룸을 예약했고 그곳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 후식을 주문한 후 저는 며느리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이 동영상 좀 보렴. 이거 누구 닮은 사람인데 누군지 아니?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그 핸드폰에는 며느리가 수영 강사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동영상을 보고 나서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미행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녀는 분노의 차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거니? 며느리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답했습니다. 댁 아들이 병원 일 일하느라 바빠서 날 위로해주지 않는데 내가 밖에서 위로 좀 받는 게 그게 죄예요? 이 말을 듣자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3억짜리 신혼집을 주셨으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예의는 지켰어야지. 바람을 피우다니 당신 그러고도 인간이야? 며느리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당신도 날 신경 안 썼잖아. 내가 외로워서 그런 거야. 그 순간 저는 식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추후 녹음된 내용을 법적 증거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모른 채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묵묵히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모든 말을 녹음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둬라.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야. 너는 우리 가족을 배신했고, 이제부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며느리는 그제야 진정한 두려움을 느낀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바람을 피운 증거도 있고 녹음된 모든 대화도 있어. 너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이혼 소송에서 너에게 유리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순간 며느리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울면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늦었어.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한번 울며 매달렸지만 이번에는 그 어떤 말도 우리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처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상가 건물 2채는 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주시면 이혼해 드릴게요. 하지만 아들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꺼져. 이미 넌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머니께서 3억짜리 신혼집을 주셨으면 집에서 내조를 잘할 것이지. 바람을 피우냐? 아들과 며느리는 크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자신이 상가 건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아들은 그녀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저는 그녀가 우리 가족에게 끼친 상처를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를 더 지키며 살아가자. 너는 내 전부야. 그 후로 며느리는 이혼 소송에서 졌고 신혼집을 사느라 들었던 3억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집을 찾아와 1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돈이 필요해요. 1억만 주세요.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는 우리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줬어.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그리고 내가 수영 강사랑 모텔 들어가는 동영상 너 지인이랑 친구들에게 보내줄까? 너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만 500개가 넘더라. 이럴 줄 알고 미리 다 저장해 놨지. 내가 한 짓거리와
동영상을 500명한테 보내줘. 제가 냉정하게 말하자 며느리는 결국 더 이상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였던 막장 며느리와의 악몽 같은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서로를 더욱 아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중, 아들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여의사와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며 서로의 일을 깊이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저 재혼하려고 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다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을 때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겪은 힘든 일들을 뒤로하고 우리 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과 그의 신부가 행복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아픔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며느리는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과 며느리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 집안은 더욱 활기차고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된 기쁨을 만끽하며 쌍둥이 손주들을 돌보는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은 훌륭한 의사이자 아버지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좋은 엄마로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이제서야 우리 가족은 진정으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은 모두 잊고 서로에게 더욱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아들의 첫 번째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두 번째 결혼은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며 복수의 달콤함도 느껴보았지만 이제는 사랑과 평화 속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에 맞서는 용기와 인내를 가지세요. 때로는 당한 만큼 돌려주며 복수를 통해 자신을 지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서로에게 더욱 충실하며 앞으로의 날들을 더욱 빛나게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